이재희 수학 2-2 7강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테마로 궤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궤적이란 점의 자취 또는 점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바로 궤적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적의 방정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궤적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로 이 궤적이란 뭐냐 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간단히 궤적이란 점의 자취 또는 점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면상의 점에 관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점 P의 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상의 점에 관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우리는 궤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평면상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 흔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궤적을 구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항상 따라서 뭐냐면 궤적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순서에 따라서 궤적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궤적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적을 구하는 순서인데요. 일단은 좌표축을 적당히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좌표축을 적당히 정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궤적상의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y로 나타낸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취적 궤적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궤적, 그 궤적상의 임의의 점을 x, y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궤적상의 임의의 점을 x, y로 놓는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낸답니다. 됐나요? 주어진 조건을 x, y에 대한 방정식을 나타낸다. 이것도 이 3번도 조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2번하고 3번만 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얻어진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얻어진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형 위에 모든 점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조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순서를 꼭꼭 지켜서 여러분들이 궤적의 방정식을 구하느냐 그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참고하는데 더욱더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기억해 둘 것은 2번하고 3번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뒀다가 문제 풀 때 적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궤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궤적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이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무엇이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직경, 즉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궤적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점 A 0,0, B 5,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AP 대 BP는 3 대 2로 하는 점 P의 궤적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두 점 AB가 주어져 있고 AP와 BP의 B가 3 대 2가 되는 점 P의 궤적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궤적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점 P가 거리는 궤적 위에 한 점을 잡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점 P의 좌표, 즉 다시 얘기하면 점 P의 궤적상의 점의 좌표를 x, y로 넣는다가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궤적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궤적상의 임의의 점을 x, y로 넣는다가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주어진 조건이 AP 대 BP가 3 대 2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이 3 대 2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덩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뭘 만드나요? 이렇게 하나의 덩식을 만들죠. 이 AP는 3BP. 이해되셨나요? 이 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 X하고 Y하고 관련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XY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겠죠. 이해되셨나요? 두 점 A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X, Y와 0,0, X에서 0 뺀 거 제곱, Y에서 0 뺀 거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BP, 두 점 사이 거리, X에서 5 뺀 거 제곱, Y에서 0 뺀 거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양변 제곱을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양변 제곱을 해서 정리하시면 하나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이 얼마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궤적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x-9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 다시 얘기하면 중심이 9,0이면서 반지름이 6이 되는 원이 점 P의 궤적의 방정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래서 첫 번째 우리가 궤적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학생 여러분은 뭘 할 거냐면 두 점 AB를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서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 9,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2로 나누어서 반지름이 6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넘어왔습니다. 예제 2번에서는 선분의 중점의 궤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3x 더하기 4y는 6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죠.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점을 O라고 할 때 선분 OQ의 중점 P의 궤적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궤적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뭐라고요? 궤적상에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y로 놓는다.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점 P의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y로 놓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점 Q의 좌표도 이미 한 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궤적상의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도 이미 한 점을 이렇게 s, t로 놓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출발점은 여기서 첫 번째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궤적상의 임의 한 점을 x, y로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 위에 임의 한 점을 또 다른 문자로 하나의 좌표를 잡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점 Q의 좌표를 s, t라고 하는데 이 s, t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x하고 y에다가 s하고 t를 대입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3s 더하기 4t는 6이라는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OQ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OQ의 중점을 우리가 잡아봐야죠. OQ의 중점 어떻게 구하나요? 0,0이죠. 0,0. 그러면 0,0하고 S, T의 중점은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죠. 됐나요? 그래서 2로 나누면 중점 P의 좌표는 2분의 S하고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점 P의 이 2분의 S는 X가 되는 거죠. X좌표. 얘는 Y좌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분의 S는 X가 되니까 S라는 값은 2S가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해서 S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T는 Y가 되니까 T는 2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S는 2X, T는 2Y로 놓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S하고 T를 구한 이유는 이 S하고 T를 구해서 이 등식에다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 등식에다가 S하고 T에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하면 3x 더하기 4y는 3이라는 직선이 궤적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거는 뭐냐면 이 S하고 T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문자인데요. 이 매개 변수는 X하고 Y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하고 T는 X하고 Y를 연결시켜 주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보다시피 이렇게 중점의 좌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중점의 좌표를 가지고 뭐 S 값을 구하고 T 값을 구해 놓고 난 다음에 이 S하고 T는 여기다가 대입함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S하고 T가 사라지고 X하고 Y의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 그 매개 변수가 존재하게 되면 뭐냐면 그 매개 변수는 X하고 Y를 연결시켜 주면서 자기 자신들은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제 2번 뭐라고요? 선분의 중점의 궤적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제 3번으로 넘어가서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제 3번에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궤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O와 정점 A 6,0을 지나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이퀄 0의 둘레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할 때 삼각형 POA의 무게중심 G의 궤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궤적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궤적상의 임의의 점을 x, y로 둔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의 궤적을 구하나요? 무게중심 G의 궤적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G의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y로 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원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죠. 임의의 점 P, 원 위에 임의의 점 P도 하나 잡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는 거죠. 궤적상의 임의의 점, 무게중심 G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점 P의 임의의 점의 좌표를 이렇게 s, t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두 점의 임의의 점의 좌표를 이렇게 놓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점 P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s, t를 x, y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고 하나의 방정식을 얻었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삼각형 POA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야죠. 이해되셨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점과 좌표 파트에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점 O가 있으면 원점 O는 0,0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A는 6,0이 되죠.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X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Y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POA의 무게중심 G의 좌표는 다 더하면 0 더하기 6 더하기 S 해가지고 3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0 더하기 T에서 3으로 나누죠. 이해되셨나요? 무게중심의 좌표. 자, 이 녀석의 좌표들이 각각 뭐라고요? X하고 Y가 되는 거죠. 얘가 X가 되고요. 얘가 Y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S 더하기 6은 3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S를 구하면 3X 마이너스 6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양변에 3을 곱하면 T 값은 어떻게 되죠? T 값은 3Y가 되죠. 이렇게 S 값하고 T 값을 구해서 이렇게 쓰죠. S 값은 3x-6이고 T 값은 3y인데
이 S값하고 T값을 이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S하고 T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하고 T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매개 변수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매개 변수와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원이죠, 원. 이해됐습니까?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완전 제곱을 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x-3 전체 제곱 더하기 y-3분의 2 전체 제곱 이퀄 9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중심이 3,3분의 2면서 반지름이 루트 9분의 13인 원이 무게중심G의 궤적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단 원 위의 점 2,0하고 4,0은 제외한답니다. 자, 왜 그런 것이냐면 2,0과 4,0은 왜 제외를 하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S하고 T라는 이 점이 원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삼각형 POA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세 점이 필요하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이 필요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S하고 T는 0,0이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A점이 되면 안 됩니다. S, T가 6,0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A점하고 일치하니까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S하고 T는 원점이 될 수도 없고 A점이 될 수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S하고 T가 각각 0,0이라면 이 S에다가 0하고 0을 대입해 보세요. 0, 0을 대입하면 뭐요? 이 값이 2고 이 값이 0이 나오죠. 그래서 x, y가 2, 0이 나옵니다. 자, s하고 t가 각각 0, 0일 때 x하고 y가 2하고 0이 나오니까 s하고 t가 0,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하고 y도 각각 2, 0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하고 t가 6하고 0이라면 6하고 0을 대입하면 자, 6 더하기 6은 12니까 3으로 나누면 4죠. 그래서 4,0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S하고 T가 6,0이 됐을 때 X, Y도 4,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 T가 6,0이 될 수 없으니까 X, Y도 4,0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뭐다? 이 원 위의 점 2,0하고 4,0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번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궤적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제 4번으로 넘어가서 예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은 넘어왔습니다. 예제 4번에서는 포물선의 정점의 궤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정점이랑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궤적과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래프가 x축과 공유점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이 변할 때 정점은, 즉 꼭지점은 어떤 곡선을 그리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여기서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쵸?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뭐하라고요?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래프가 x축과 공유점을 갖도록 k의 값이 변할 때 꼭지점은 어떤 곡선 위를 그리는가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x축에 접할 때 k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k의 값을 구하면 0 또는 4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얘는 뭐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 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에서 2차 부등식을 풀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꼭지점은 어떤 곡선을 그리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죠.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꼭지점을 찾아야죠. 꼭지점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 등식에서 양변의 2를 곱해서 k의 값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k는 2x라는 이 값을 구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 k에다가 2x라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죠.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까 k의 범위를 구해놨죠.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도 또한 2x를 갖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x의 범위를 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x 범위가.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k에다가 2x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포물선에 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꼭지점의 자취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꼭지점의 궤적이 되겠죠. 이것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참고입니다. 참고. 얘는 참고. 자, 0,2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되겠죠. 결국 뭐냐면 궤적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 얘는 사라지죠. 얘는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궤적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궤적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보고요.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더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예제 4번 뭐 포물선의 꼭지점의 궤적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제 5번으로 넘어가서 예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5번에서는 각의 2등분 선하고 그 다음에 선대칭한 직선의 방정식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 가로 1번은 두 직선 4x 더하기 3y 빼기 8 이퀄 0, 그 다음에 3x 빼기 4y 더하기 2는 0,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 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선 L, x 빼기 y 더하기 1은 0에 관하여 직선 2x 더하기 y 빼기 2는 0과 대칭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언뜻 빨리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1번부터 먼저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하십시다.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하나,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하나. 자, 그림상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나타나는데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문제인데, 일단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미 한 점, 이 이미의 한 점을 잡는데, 이미의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요? x, y라고 이렇게 놓겠죠. 이것 또한 궤적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미 한 점을 x, y로 놓는다. 이렇게 x, y로 놨을 때 이 각의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미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미 한 점을 잡더라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됐죠? 그래서 뭐냐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궤적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의 점 x, y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미의 점 x, y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고요? 같다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자, 거리가 서로 같다입니다. 되셨나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구하고 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시죠? 또 잊어버리신가?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x 계수의 제곱, y 계수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 절대값 취하면 된다 그랬죠? 절대값 취하고 이 점을 x하고 y에 대입하면 된다. 됐죠? 여기도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 절대값 취하고 난 다음에 x, y를 xy에 대입한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분모 없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이퀄 절대값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벗기면서 우변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4x 더하기 3y 빼기 8은 플러스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4x 더하기 3y 빼기 8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라는 등식 하나.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4x하고 여기 플러스일 때 4x하고 3x 넘어가면 x가 되죠. 그 다음에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넘어가면 7y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x에다가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10x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4y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궤적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하나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하나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갈로 1번 문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갈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선 L에 관하여 직선 2x 더하기 y 빼기 2는 0과 대칭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일단 문제의 뜻에 따라서 뭘 할 거냐 하면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2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 있죠. 이 직선에 관하여 선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L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긋겠죠.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을 이렇게 뭐냐면 대칭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칭하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적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 위에 이미 한 점을 x,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 위에 이미 한 점을 s, t로 놓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선대칭한 이 직선 위에 이미 한 점을 x, y로 놓는다. 궤적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이미 한 점도 잡는데 그 위에 이미 한 점을 s, t라고 잡는다. 됐나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이라는 조건을 하나 이용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PQ의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내용을 한 가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S에서 X 뺀 거 X 정가량, 그 다음에 T에서 Y 뺀 거 Y 정가량. 그래서 기울기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L, 직선 L의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Y를 이쪽으로 나누면 X의 개수가 1이 되죠. 그래서 이 L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수직 조건 이용하신 거 아시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등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점이죠. 중점.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Y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요. 자, 그 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직선 L 위에 있다. 그래서 X하고 Y에 중점을 대입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 기울기 조건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점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정리하고 얘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양변에 s 빼기 x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2 곱하고 정리해서 또 하나의 식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연립해서 s 값하고 t 값을 구하죠. 두 식을 일단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t가 사라지죠. x도 사라지죠. 그러면 2s는 2y 빼기 2가 돼서 2로 나누면 s는 y-1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되죠. 그러면 s 사라지고 t 값을 구할 수 있는데 t 값이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하고 t 값을 구했네요. 그쵸? s하고 t 값을 구했죠. 그러면 이 s하고 t 값을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이 ST는 이 직선 위의 점이죠. 그쵸? 그래서 S하고 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 S하고 T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대칭 L에 관하여 이 직선을 대칭한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라는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5번을 마지막 문제로 해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